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코롱생명과 코롱투지진 투자의 큰 그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롱투지진이 급등하면서 뭐 주주 오픈 카톡방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새롭게 또 네이버 주식 정토방에서 또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제 뭐 단기로 오셨든 또 장기로 오셨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분들의 어떤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제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죠. 코롱생명과 같은 경우를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롱생명과를 2015년도 5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때쯤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하락을 한번 견뎌내고 이렇게 돼서 이날이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말에 제가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FDA 승인 날 확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토요일 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 날 점상 가고 이렇게 막 올랐어요. 이때가 6만 원인데 최고가가 1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었죠 이때가. 이때 거의 뭐 신용을 풀로 써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600% 가까운 수익이 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이 이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6만 원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이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흐름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거든요. 6만 원대.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한참이 걸렸죠. 한참이 걸렸고 뭐 회사 내 어떤 사정이라든가 뭐 그 인보사 신약 그 시약 생산하는데 문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다가 결국에는 인보사 사태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이 6만 700원짜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얘가 시작할 때 되게 중요했던 자리였거든요. 뭐 이런 엄청난 여기가 2018년이니까 제가 15년도에 들어와서 18년도까지 3년간 매수하고 홀딩 했는데 온 거는 본전이었어요. 거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팔았다면 600%를 먹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또 사서 또 팔고 또 사서 팔았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겠지만 그러지 않고 매수 후 홀딩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때 왔을 때 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93,500원이죠. 지금 이 가격으로는 93,500원인데 이때 전략 매도했어요. 전략.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되는 거지만 제가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주식 보면서 가장 이제 신뢰성 있게 보는 이평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일선입니다. 이 천일선이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한 5년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천일선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올매도를 하고 어디서 샀냐? 이날 3월 29일 날 다시 올매수를 했습니다. 왜?
2019년도 1월, 2월, 3월엔 이미 인보사가 시판되고 있었고요. 2018년 2018년 1, 1월부터 판매되던 그 인보사가 처음으로 이제 1년, 정확하게 1년 채워서 판매되는 해였고, 실제로 판매량이 회사의 예측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우상향으로 늘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받쳐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간다. 그 다음에 미국 임상도 진행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 나가면 이제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뭐 인보사 사태는 뭐 되게 우발적인 일이었고, 이게 뭐 회사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떠나서 거의 뭐 사고 같은 거죠. 천재지변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이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을 지금까지 계속 커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런 재무제표, 뭐 영업이익 나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나중에 시판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시판되면 꿈이었던 게 현실화가 된 거고, 그럼 현실 속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골관절염 관련돼서 이 분야만 중점적으로 보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뭐 하는 종목이죠? 카티스템인가요? 예.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연골을 여기를 절제를 하고 여기를 다 이제 제거를 하죠. 여기를 이제 뭐 칼로 긁어낸다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여기를 싹 소독을 하고 여기 위에다가 연골을 발라줍니다. 연골을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줘서 연골 재생이 실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 치료를 이 수술 그 도중에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염증도 치료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5년 동안 연골이 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기 때문에 재활 과정이 필요하고 전신 마취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죠. 연골 재생이 되고 통증도 완화되고 좋은데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판된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도 보시면 그 시판되기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꽝 뛰고 꽝 뛰고 꽝 뛰고 했는데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나오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안 올라가잖아. 물론 뭐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뭐 그 R&D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 솔루션은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주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얘도 상장되고 카티라이프가 그 시각처에 승인받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연골이 재생되는 확률이 90% 가까이 되었던 상품입니다. 늑골에서 연골 조직을 떼다가 이거를 바이오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요걸 만들어서
물은 내다가 이걸 쫄쫄쫄쫄 흘려줘가지고 결손 부분에다가 집중 투여를 하면 여기서 연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줄기세포이기는 하지만 연골 생성이 되는 확실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뭘 나타내냐면 FDA에서 승인 받아서 신약으로 승인된다고 내일 모레 바로 연매출로 1조, 2조, 3조, 5조 이런 게 찍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이 임상을 하고 뭐 애로를 하고 관련 규제 기관에 허가를 받는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는 꿈을 먹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꿈을 먹고 갈 때 가장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면 허가를 받던 실패를 하던 실패하면 뭐 주가는 내려가는 거고 허가를 받으면 그 뒤로는 실적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꿈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럼 현실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코오롱 티슈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나요? 투자하시면서 그냥 단지 이거 뭐 좋은 거고 약이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이만큼 크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딘가에서 사서 3년, 5년, 6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재미도 없고 우리나라 주식이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더욱더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 나간다는 HLB 한번 볼까요? HLB를 월봉으로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미국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 동안에 오르고 내려오고 오르고 내려오고 이 변동폭을 20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다려서 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물론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 잘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5년 동안에 이 구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애환은 지금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안에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럼 이거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 저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2015년도 코오롱 생명과학을 투자를 하고 2019년도에 본전 와서 다시 그 지금 같은 마인드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한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기 전까지는 저도 매수 홀딩 전략이 맞는 그게 장기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HLB를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런 매수 홀딩 해도 한 번도 여기 이제 한 번 비슷한 구간에 오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을 수 있죠. 이때 내 전 재산 다 뭐 1억이 있었다면 뭐 8천만 원 이상 여기다 넣었는데 이 수익이 났다. 이거 버티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버텨서 여기까지 먹었다 그러면 인정이죠.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버틴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기다린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가 됐든 일단은 인보사만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코색만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코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오롱 티슈진이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올라오면 저는 일부 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부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퍼센테이지가 내가 100주가 있는데 거기서 뭐 80주를 매도를 하든 90주를 매도를 하든 50주를 매도를 하든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라가면 저는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봐봐요. 임상 3상이 투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호재를 제외하고면 2년 동안 나올 게 뭐가 있나요? 소위 얘기하는 매년 나오는 학회, 그리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논문 정도? 논문은 어차피 뭐 언제 낼지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거고, 학회는 뭐 매년 초면은 뭐 일정이 나오니까 뭐 거기서 나온다고 치더라도 하더라도 그 2년 그 투약 완료되고 2년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임상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어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상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중간에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코롱 생명과학에서 주니퍼 바이오한테 일본 임상 그 일본 에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임상을 한다더라. 혹은 뭐 중국 에로를 한다거나, 혹은 뭐 주니퍼가 뭐 아프리카에 인보사를 팔기로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정확한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2년 후에 임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뭐 지금 회사 기준으로는 10개월이죠. 10개월 후에 BLA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그 10개월 안에 임상 2년이 끝나고 BLA 신청하는 10개월 안에 CRO에서 주는 어떤 결과치가 뭐 학회든 뉴스로든 나오겠죠. 그런 거 나올 때 이제 빵빵빵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온다면. 그럼 그런 거 나오는 데까지 2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2년을 기다린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2년을 그냥 기다린다? 주가가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고 100원이라도 플러스인 상태로 주가가 계속 그 언저리 뭐 그 위에 이렇게 있고 여러분의 계좌는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는 상태로 계속 있는다?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악재도 많잖아요, 지금. 재판 있죠. 민사, 웅렬형 재판 있죠. 형사, 행정 대법원 가 있죠.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뻔하게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하한가 맞았잖아요, 거의. 이미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질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하던데도 결과 나오니까 하한가 맞았는데 대법원 결과 나오면 또 뭔가 맞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50% 수익 중이다. 나 10,000원에 들어왔어. 10,000원에 들어와서 20,000원에 나 지금 10,000원에 들어와서 15,000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나 50% 수익이야. 그러면 보세요. 15,000원에서 하한가 맞으면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죠? 4,500원입니다. 하한가 한 번 맞으면 50% 수익이 5% 수익으로 바뀌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항상.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0원에 매수해서 15,000원인데 하한가 맞았어. 행정 대법원 소식 나와서 30% 마이너스 맞았다고 쳐요. 그럼 한 방에 4,500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50% 수익이 5%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50% 수익이었는데 30%밖에 안 떨어졌는데 5% 이런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한가 한번 맞으면 관성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 여러분들이 전부 예상이 가능한가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좌 관리를 해주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도 뭐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이 있어서 확고한 투자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임상 완료됐다는 소식만 보고 내일 모레 승인 나는 줄 알고 들어오셨거나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오셔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이렇게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3년? 엄청 힘들어요. 여기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2년치잖아요. 2년 기다리는 것도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한번 뺄 때는 진짜 막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카톡방에 전멸이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를 때 좋아하다가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 또 뭐라 그랬다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이용을 해주면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좀 매도해도 되겠다.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올인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제가 장담한다고 이게 인생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보시면 24,200원하고 여기 뭐 이런 자리 뭐 8,000원짜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8,010원짜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오롱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는 수정주가로 봐야 돼요. 부상증자한 게 있기 때문에 75,000원에서 14,000 잠깐만요. 네. 75,000원에서 뭐 27,000원 혹은 뭐 여기 요런 자리 있죠. 12,000 뭐 5만 원에서 뭐 14,550원 뭐 요런 자리.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죠. 한마디로 따지면. TCG도 똑같고. 그러면 한 번은 여기를 보러 갈 거다. 언제? 최소한 BLA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 그 안에 앞으로 그 BLA 나오기 전에 어떤 인보사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애로라든가 뭐 시장의 평가라든가 이런 뷰가 바뀌어서 뭐 전 세계 골관절염 치료제의 10% 정도 먹는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 뉴스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게 나온다면은 갈 수도 있어요. 갈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2019년도 상황이 되고 지금이 돼서 약이 시판되는데 2년이 걸리고 그 2년이 걸린 다음에 환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환경? 골관절염 치료제 환경.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가 미국에서 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줄기세포고 뭐고 하지만 그게 연골 재생되는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인보사가 가장 빠른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2년, 3년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LA가 되고 승인이 났어요. 네. 그러면 뭐가 된다? 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고 아까 HLB 봤던 것처럼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왔다고 하면 여기 구간은 또 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장기 투자하니까 죽어도 안 팔아 이런 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 가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서 그 고생하시는 마음, 고된 마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신규로 오셔가지고 나 이거 뭐 이걸로 인생 바꿀 거야 막 이런 마인드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 물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뭐 어차피 뭐 이게 뭐 만 원이 되든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어차피 끝끝내 끌고 가서 인보사 성공해서 끝까지 보겠다 막 이런 마인드시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적당하게 계좌 관리를 해가면서 하셔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어쩌면 더 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가령 그 저랑 이제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코오롱 생명과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을 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과학을 더 사는 게 아니라 티슈진을 더 사야 돼요. 티슈진을 사야 됩니다. 어차피 인보사 관련돼서는 티슈진이 메인이기 때문에 티슈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진으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손해랑 합쳐서 똔똔 만들어서 다시 현금을 더 챙기고, 그리고 다시 코오롱 티슈진이 떨어지면 다시 코오롱 티슈진을 더 사고, 그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현금 만든 걸로 더 사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거 안 해주면은 함흥차사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투시진 인보사의 좋은 뷰,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나 뭐 화이자처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기간을 기다리는 지금 제가 겪었던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사실은 되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제 주식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인데 이거를 이 한 종목에 묻혀가지고 다른 거 공부했어도 더 많이 했을 텐데, 더 실력이 많이 올랐을 텐데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 하나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뭐 바꿀 수 있죠. 예. 언제 바꿀 수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지만 바꾼다는 확신이 있고 나는 그 아픈 모든 것을 전부 참아내겠다. 그럼 견뎌야죠. 예. 그것도 선택이니까.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대응이 내 투자를 조금 쉽고 좀 건강하고 조금 재미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뭐 3년 기다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 이런 자리는 가겠죠. 저는 간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러면 또 네가 간다 그랬는데 왜 안 갔냐? 이건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매수하라고 여러분들 등 떠민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매도하라고 등 떠민 거 아닙니다. 몇 주를 매도하고 몇 주를 사라고 제가 가이드라인 드린 것도 아니고 전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적어도 매수 후 홀딩은 하지 않을 거다. 이번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매도할 생각이다. 뭐 상황 봐서 많이 매도할 수도 있고 크게 작게 매도할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건 매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그 매도 부분이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면 너무 등 따서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주가가 쭉쭉쭉 떨어져가서 본전 오면 그때사 이거 왜 떨어지지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자포자기하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장기 투자자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래서 제 생각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한 2년 후 정도가 되겠죠. 임상 완료되고 이제 막 학회에서 결과 조금씩 나오고
막 논문 나오고 막 BLA 신청한다 막 난리 부르스 치고 파트너십으로 뭐 어디랑 할런지 막 루머도 나오고 막 이때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될 거고 그 안에 그 2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간 혹은 BLA 신청 전까지 한 3년 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버틸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이 그냥 나는 매수 홀딩이야 이런 마인드라면 저는 조금 앞으로의 투자가 매우 심적으로 아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예요. 막말로 따지면 딴 데 가 있다가 월봉을 보는데 요런 봉이 하나 났어. 가령 2023년 12월 같은 봉에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리고 뉴스가 좋대.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아요. 이때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57,000원에 매수를 해서 1, 2, 3, 4, 5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먹으나 이날 2024년 12월 말 종가에 들어와서 이걸 먹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러면 이 57,000원에 들어왔던 사람은 미리 이 종목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좀 매도하고 여기 본전에서 조금 매수하고 요런 데 내려올 때 이평선 닿을 때 뭐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서 매수하고 다시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해보고 뭐 여기 돌파할 때 또 매도해보고 또 내려올 때 매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거 하나 빵 들어오면 그때 전 재산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기본 물량 가지고 있고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했던 것들을 여기다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와리가리 하면서 먹은 게 있으니까 다 투입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은 욕심이죠 그건. 근데 나는 HLB로 인생 바꿔보겠다. 뭐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데 그 고통을 그 왕관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제가 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없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혹은 뭐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계좌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도 된다. 이 종목 판다고 진한 K 배신하는 거 아니다. 제가 코오롱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판다고 여러분들 배신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다 각자 맞춰서 하는 거다.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올해 12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관련된 여러 뉴스가 여러분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그때 주가 올라가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저 뭐라 그랬어. 그리고는 고등법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막 주가 오르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현명하게 보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다 위아래 뭐 호재 나와가지고 올라갔던 거 먹고 내려왔던 거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100주 가지고 있는데 한 10주만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거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로 끌고 가는 뭐 주식수 뭐 기본 물량이라고 하죠. 기본 물량. 그리고 스윙 혹은 뭐 이렇게 단기 투자로 가져가는 뭐 그런 계좌. 그다음에 따로 매매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앞으로 2년, 3년을 버틸 계획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뭐
더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제 임상 완료됐으니까 뭐 세상 끝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가봐야 34,500원이고 지금 흐름으로는 24,200원만 가도 땡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죠. 더 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난 조금씩 매도를 할 거고 기본 물량은 들고 있을 거니. 그럼 여기 올라가면 얘가 바로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나요? 참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왜? 주가는 그렇게 못 가니까. 최소한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매도했다가 내려오면 매수하면 되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매수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죠. 왜냐 기본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얘가 간다면 언젠가는 여기 언젠가는 돌파할 거고 여기도 돌파할 거고 여기도 돌파할 거고 여기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갈 거니까. 물리면 그때 가서 물린 거 버티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전체 내 전 재산을 다 몰빵 쳐가지고 물려가지고는 몇 년 버틴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너무 경험론적인 거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남이 얘기했을 때 이해가 머리가 돼도 손이 안 나가. 행동이 안 돼.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잔소리라면 잔소리고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가이드라면 가이드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어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코롱 티슈진 주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롱 티슈진 주가가 가야 코롱 생명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 가고 코롱 생명이 가야 그 다음에 코오롱이 뒤따라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뭐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제 영상을 쭉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스윙이니 장기 투자니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좋은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영상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 구간 동안에 뭐 주가 안 올라간다고 짜증내고 그럴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더 쌓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기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또 한편으로는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